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위원장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사를 검색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게 타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한 판결이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판결인데 생각보다, 물론 언론에는 많이 났어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업계에서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배달 쪽에도 되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판결이고, 특히나 우리 지금 노동자들은, 라이더들은 잘 모르는데 회사는 그 말은 안 하지만 완전 초긴장 상태일 거예요. 이 판결로 인해서 초긴장 상태일 거다라는 거고요. 대법원은 이제 3심이잖아요. 3심. 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다는 거는 그걸 이제 판례라고 하던데 법 만들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뭐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렇군요. 요게 5년 만에 이제 최종 판결이 난 거고, 요 작업은 라이더 유니온이 함께 했습니다. 이미 이제 2019년에 5년 전에 2019년에 우리가 당시 11월 달에 그 요기요 라이더들이라고 요게 지금은 이제 뭐 다 저기 그 불응으로 외주화돼가지고 사라진 요기요 라이더 5명이 서울에서 5명이 노동청에 진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근로자다라는 걸 인정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배달 쪽에서는 처음이었거든요.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그게 사실 뭐 근로자로 막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요구했다기보다는 하도 요기요에서 당시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갑질이 심해서 이걸 어떻게 문제제기를 할까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일하는 패턴이 완전히 근로자네? 이래가지고 그냥 노동청에 진정을 했더니 노동청에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덜컥.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됐거든요. 2019년 당시에.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당시에 타다라는, 지금도 이제 있긴 있어요. 택시죠, 택시. 한때 이제 강남권에서 되게 유행했던 그 카니발 큰 차량으로 운행했던 이제 타다 택시를 운행하는 뭐 우리로 치면 라이더죠, 드라이버들 중에 자기가 타다에서 되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어떤 드라이버 한 분이 우리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노조로 연락을 해왔고, 그래서 만났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볼 때 나도 근로자다. 나도 법정 근로자다. 근데 이게 지금 인정이 안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저희들한테 이제 상담을 하고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게 뭔가 좀 냄새가 이제 강하게 풍겨가지고 이게 좀 뭔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당시에 배달을 하면서 투잡을 또 뛰었어요. 여기 타다에 제가 다 해봤어요. 직접 해봐야 이게 또 아는 거기 때문에 타다 드라이브 택시를 했었고요. 이게 당시에 되게 유행해가지고 그 한 10,000명 정도가 드라이버가 10,000명이 일을 하던 엄청난 그랬던 시절이었고 뭐 전국 사업이 아니고 강남권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었는데 한 10,000명 정도 드라이버가 확보될 만큼 굉장히 유행했던 사업이고 소카 여기서 이제 주력해서 만든 사업이었고요. 그렇군요. 우리를 찾아왔던 드라이버는 어떤 문제였냐면 자기가 그 일을 이렇게 하는데 한 2달도 안 된 상태였어요. 투잡이었고 주말에만 일을 하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는 계속 일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차량 대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협력사에 이제 일하던 드라이버고 갑자기 위에서 어딘가에서 차량 대수를 줄여가지고 당신은 이제 우리랑 일을 더 못하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어느 날 갑자기 통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빡이 친 거죠. 뭐야 이게? 왜 니들 맘대로 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곰곰이 찾아보니까 내가 하는 게 근로자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노동위원회에다가 부당해고 당했다고 걸었어요. 지방노동위원회라고 여기에 걸었어요. 근데 이제 노동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죠. 그리고 이분도 애초에는 자기는 프리랜서라고 또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증거나 이런 게 잘 수집이 잘
체계적으로 딱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네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아예 당신 근로자 아니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네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를 찾아왔던 거고, 그래서 쭉 들어보니까 근로자 맞는데 이거 좀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은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그 민주노총, 당시에는 우리 네네. 민주노총 노조가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 법률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거 법으로 거시게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요. 이거 좀 같이 해줄 수 있나요? 우리가 내용적으로는 다 백업을 할 테니까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됐어요. 민주노총 법률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네네. 보여주셨습니다. 이 건이 새로운 어떤 노동 문제 이슈가 될 거라고 판단하시고 되게 전략적으로 당시에 법률원장님께서 이게 도움을 좀 네. 주셨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에가 중앙노동위원회거든요. 네네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이겼어요. 네,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소카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건 겁니다. 그래서 소송전이 시작이 됐는데 엎치락 뒤치락 했어요. 네네. 1심에서 우리가 졌어요. 1심에서 졌고 그래서 우리가 또 못 받아들이겠잖아. 항소를 했어요. 항소는 우리가 또 이겼어. 그리고 6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난 건데 어제 최종 이긴 겁니다. 네. 이번에 이제 소송에서 이긴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근로자처럼 전속성 강하게 이걸 좀 가지고 일하셨던 분인지 그리고 이 소카가 실제 사장이라면 소카가 드라이버랑 직접 계약을 하던 구조였던 건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이제 지금부터 이제 네네. 또 중요한데 복잡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이런저런 또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요. 배달 쪽하고 이제 유사점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 일단 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이기신 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을 길게 하시던 분이 아니야. 2달도 안 됐어요. 네, 2달도 안 됐고 투잡으로 주말에만 하시던 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약했어요. 이게 뭐 근로자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막 한 2년 막 하고 매일 막 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면 그래도 가장 인정받기 좋은 사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일을 제일 덜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인정이 될까라는 걱정을 사실은 했는데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즉, 소위 전속성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일을 한 분도 이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따라서 지휘 감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행사했는지에 따라서 법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인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타다라는 사업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위에 소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렌트 할 때 소카 많이 쓰시죠? 그렇죠. 소카가 있어요. 소카가 그 카니발 차량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전체 설계자예요. 근데 이 소카의 자회사가 있어요. VCNC라고. 약간 저희 우아한 형제들, 청년들 비슷하죠? 이 VCNC라는 데 자회사는 프로그램만 만드는 회사예요. 타다 서비스, VCNC. 타다라는 서비스의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고 그 밑에 하청 협력사들이 있어요. 하청 협력사들, 용역회사들. 이 수십 개의 용역회사들이 드라이버랑 직접 계약하는 당사자였어요. 업무 위탁 계약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위탁 계약서. 우리도 쓰는 거잖아요. 안 쓰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거를 가지고 계약서 쓰고 운영하는 곳이 이제 협력사인 거예요. 즉 소카는 드라이버랑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법적으로 이걸 검토할 때 안전빵으로 그냥 협력사 사업주를 걸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는데 곰곰이 보니까 이게 소카의 계획, 소카의 판단에 따라서 다 좌지우지되는 구조였던 거예요. 협력사의 사업주는 분명히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자긴 한데 마치 소카의 노무관리자
직원처럼 네. 기능을 하였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네네. 그래서 이거는 소카를 거는 것이 맞겠다. 거기를 타겟팅을 하게 됐죠. 한번 붙어보자 라고 해서 붙은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좀 비슷한 구조를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어떤 구조죠? 네. 배민 쿠팡의 플러스. 그러네, 우리 협력사 거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청. 배민 쿠팡 플러스가 배풀 쿠플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이거 저기 그 본사에 똘똘하신 분들은 이미 감을 잡으셨을 텐데. 네네. 소카보다 더해요. 그렇죠. 더해요. 소카는 그나마 실제로 진짜 완전 간접적으로 했는데, 그렇죠. 배민 쿠팡은 완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 단가 배민 쿠팡이 정하죠. 업무 배정 배민 쿠팡이 하죠. 페널티, 업무량 심지어 취소를 할 수 있는 만에 이런 모든 디테일한 사항을 지사장이 결정합니까? 지사장은 아무런 자율권이 없어요. 네네.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아요. 네. 그거 다 본사가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누가 봐도 그냥 노무관리 부서예요. 노무관리 부서장인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타다 비즈니스의 구조는 배민 쿠팡 하청 협력사의 구조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이고,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자라면 배민 쿠팡 플러스 라이더는 근로자 중에 근로자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우리가 이제 라이더 유니언이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타다 법정 투쟁을 대응을 했던 건데, 이게 그래서 이미 대법원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배민 쿠팡 플러스 라이더들도 하나의 수단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라이더 유니온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좀 활용해 나갈 계획인지, 이거 되게 현장에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활용을 우리는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손에 이제 수단이 쥐어진 겁니다. 수단이 쥐어진 거고.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이거를 쓸지 말지는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우리가 모든 라이더가 다 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러니까 법정 근로자가 되면 100% 다 좋은가? 꼭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의 법이 우리한테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 인정해, 이렇게 그냥 다 밀고 갈 필요는 없다. 다만 필요할 때 쓰면 된다. 이 무기를. 대법원 판례라는 이걸 가지고, 저쪽이 근로자면 우리도 근로자인데 라는 걸 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할 때 이거 쓰면 되는 거예요. 배민 쿠팡과 관련해서 본다면 이제 지금 특히 배민이 지금 많이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배민을 지금 지지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라이더도 당연히 그렇고, 상점도 당연히 그렇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요새 이탈한다는 기사들이 많이 뜨잖아요. 소비자도 그렇고, 심지어 보수 언론, 경제지 이런데 플랫폼 혁신 이런 기업들 이렇게 띄워주던, 여기서도 엄청 욕하잖아요. 정치권도 그래요. 여야를 막론하고 다 비판하거든요. 특히 여당 쪽에서도 지금 화가 나가지고 다 비판하고 있어요. 심지어 배민 직원들도 그렇다면서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경영진은 누르고 있고 밑에서는 부글부글 한다면서요. 이런 상황에 사법 리스크까지 지금 생긴 거예요. 본사는. 그래서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다. 우리한테 중요한 수단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플랫폼 쪽에 법이 없어가지고 진짜 깝깝한데, 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 대항할 수단이라는 게 마땅치 않았는데, 어쨌든 이 판례를 하나 만들면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진짜 이 본사 관계자들이
좀 멍청하시다면 어쩔 수 없어요. 멍청하시다면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뭐 재판장에서 만나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똘똘하시다면 뭐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가방끈 길고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똘똘하시다면 미리미리 잘 대비하셔서 노조의 요구도 적절하게 수용하시고 라이더들의 노동 환경도 적절하게 바꾸어야 이런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폭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